제가 개원 준비를 하고 있던 찰나에 이제 피코 레이저를 선택을 할지 아니면 큐 스위치를 선택을 할지 하다가 피코도 되고 큐 스위치도 된다 이것 때문에 한 번에 묶어서 할 수 있으니 기계 이제 공간도 별로 안 크고 하니까 한 기계로 이제 여러 이제 파장이나 여러 이제 펄스 듀레이션을 이제 같이 커버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서 데모를 하면서도 사실 근데 조금은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너무 많은 것들을 이제 커버를 할 수 있는 기계니까 효과는 조금 떨어질 수 있겠구나 하고 이제 약간의 기대감을 좀 접어놨었는데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효과도 너무 좋고 이제 큐 스위치는 큐 스위치대로 잘 나오고 785 피코는 785 피코대로 잘 레이저가 어느 정도 잘 나오고 그리고 결과값도 괜찮았었고요. 그리고 우선은 그 사용하기 전에 제가 보통은 항상 그 회사들에 항상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을 좀 달라고 합니다. 제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보고 그 회사별로 이제 어떤 것들이 연구가 됐는지 어떤 원장님들이 이제 연구 진행을 했었는지를 좀 많이 살펴보고는 하는데요. 논문이나 아니면은 여러 뭐 포스터나 가장 참고를 많이 하는 분이 이제 서석배 원장님이신데 서석배 원장님께서 이제 헬리오스하고 함께 했었던 뭐 연구 결과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이제 지견을 들으면서 좀 더 확신을 갖게 됐죠. 멜라닌 치료에 있어서 왜 이제 785가 더 괜찮은지 이제 그런 글들을 읽는데 되게 많은 설득이 좀 됐었던 것 같아요. 이제 785 파장이 75 파장에 비해서 이제 피부톤이 조금 상대적으로 서양인보다 어두운 이제 동양인한테 훨씬 맞는 그런 파장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제시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사용해 봤을 때도 이제 레이저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다른 부작용이라든지 그런 게 훨씬 더 적고 효과는 훨씬 더 마이드하게 괜찮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785가 확실히 이제 동양인한테 있어서 되게 안정적인 이제 파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뭐 진피까지 뭐 도달하는 침투력을 가지고 있는 뭐 그런 파장인 것도 물론 있고요. 뭐 1064에 비해서 확실히 75나 785가 갖는 그 이점은 멜라닌 색소에 있어서 치료에 갖는 이점은 확실한 파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75를 사용을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확실히 뭐 PIH를 좀 여러 번 경험했던 것도 있었고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75에 있어서 이제 그 제가 원래 있었던 강남점이 원래 고객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75 피코를 사용할 일이 워낙에 많았었거든요. 근데 다른 원장님도 그렇고 제가 사용했을 때도 그렇고 뭐 색이 조절을 하든 뭐 어떻게 하든 어쩌다가 한 번씩 꼭 PIH를 만나기 마련이었었는데 헬리오스는 확실히 그거는 현저히 좀 적다라는 얘기를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얘기를 들어가지고 좀 확실히 좀 되게 괜찮은 레이저인 것 같다. 그리고 도입하고 아직까지도 한 반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도 지금까지도 전혀 뭐 PIH 부작용은 아직까지도 한 차례는 경험 못했습니다. 약간 아프기는 합니다. 조금 좀 따끔따끔한 정도여서 그 따끔한 게 좀 불편해서 싫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루틴하게 마취 크림을 좀 바르기는 해요. 특히 다이아프락셔널하고 이제 피코 콜리메이터 둘 다 통증이 어느 정도는 좀 따끔함이 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불편하신 분들은 이제 마취 크림을 좀 루틴하게 바르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참을만 합니다. 저도 저희 병원에서 생긴 거 말고 이제 다른 병원이나 혹은 뭐 CO2 치료하고 난 다음에 이제 PIH가 발생한 분들을 몇 분 치료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이아프락셔널을 좀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 사용을 했을 때 시간이 훨씬 더 빨리 단축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좀 많이 받기는 했습니다. 네. 뭐 어쨌든 뭐 레이저로 인한 PIH나 뭐 그런 건 시간이 지나면 결국 해결이 되기는 하는데 보통은 이제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리잖아요. 뭐 6개월에서 뭐 길게는 뭐 1년 이상을 이제 바라봐야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다이아프락셔널을 사용을 했을 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뭐 보통 한 수개월 안에 좀 금방 사라지는 거를 좀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다양한 핸드피스가 있지만 사실 사용하다 보니까 자꾸 한쪽으로 몰리게 되더라고요. 사실 532 줌이 있는 것도 되게 큰 장점이기는 한데 사실 785 줌이 너무 괜찮아요, 효과가. 네, 사실 저는 785하고 532를 둘 다 같이 병행을 하면서 좀 사용을 해봤는데 사실 532 줌보다는 요즘은 사실 785 줌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064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이제 FR 모드라고 하죠. 뭐 약간 제네시스 같은 이제 그런 모드를 통해서 저는 이제 색소 치료하기 전에 그 전에 약간 예열 단계 비슷하게 2064 FR을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532가 부담이 돼서 사용을 안 하기보다는 785 줌이 효과가 너무 괜찮습니다. 네. 적어도 지금까지 이제 사용을 했을 때 뭐 흑자 치료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도 이제 PIH는 하나도 안 나타나면서 이제 뭐 한 2회, 3회 정도 치료를 했을 때 다 굉장히 깨끗해졌고요. 지금까지 치료 경과를 봤을 때는 굉장히 괜찮아서 제가 532에 손이 안 가게 되기는 합니다. 임상 케이스가 이제 어브놈이 굉장히 이제 심한 분이 그 전 병원에 있었어요. 네. 그 전 병원에서 이제 어브놈 치료가 너무 안 돼가지고 이제 그분을 어떻게 치료를 할까 하다가 그때쯤에 이제 레이저를 뭘 사용하지 하는데 마침 그때가 이제 헬리오스를 제가 이제 데모를 하게 됐던 때였거든요. 헬리오스를 사용을 하고서 어브놈이 너무 말끔히 괜찮아지고 지금까지도 그 회복된 게 아직 다시 올라오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어브놈이야 뭐 한번 잘 치료를 하면은 괜찮으니까. 근데 그 치료가 이제 잘 된 케이스 하나하고 다른 한 분은 리주비네이션이 또 너무 잘 됐었어요. 네. 다이아프락셔널이 약간 긴가민가 하면서 이제 레벨 1으로 한번 전반적인 리주비네이션 한번 좀 도모를 해보자 했는데 그분이 마침 스킨 퀄리티가 너무 안 좋은 분이었어가지고 이제 시행을 했는데 원장님 한 번 받았는데 경과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고서 그 제가 이제 데모를 신청했던 게 10월이었는데 11월에 한 번 더 뵙고 12월에 한 번 더 뵙고 했는데 그 경과가 너무 좋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두 분 덕분에 사실 선택을 하게 됐었어요. 네. 정말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꼭 785 되게 맹신자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사용을 해보면은 정말 괜찮습니다. 네, 정말 마일드하다기에는 효과가 괜찮아가지고 마일드란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부작용이 그만큼 되게 적고요. 그리고 일단은 보통은 처음 시작하는 원장님들이 그리고 개원할 원장님들이 Q스위치를 접해보지 않은 분들은 또 잘 없을 거거든요. 특히 요즘은 7호 피코까지도 접해보지 않은 분들이 거의 없을 텐데 그런 분들이 이제 785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요 부작용이 되게 적다, 그런 외에도 효과가 괜찮다라는 거를 한번 느껴보시면 정말 좋겠어요. 네. 그러면 저는 주변에서 이제 개원하는 이제 동료 의사분들한테는 헬리오스는 꼭 한번 데모를 한번 신청해가지고 진행을 해봐라 라고 항상 적극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헬리오스 785를 통해서 이제 남성분 이제 치료 케이스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뭐 색소가 굉장히 많으시거나 하신 거는 아니고 이제 남성분들 보통 이제 야외 활동하면서 아무래도 선크림을 잘 많이 안 바르시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모공이 좀 커져 있거나 아니면은 눈가 아래쪽에 이런 주름 등 이제 우리 보통 얘기하는 솔라 엘라스토시스라고 하죠. 약간 광노의 흔적이 조금 보이는데 그 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스킨 퀄리티의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은 약간 진피층의 이제 진피층의 리주비네이션을 이제 메인 타겟으로 잡고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피층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이제 요 헬리오스 785의 1064에서 FR을 사용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이아프락셔널의 이제 다이아프락셔널 모드를 이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색소가 조금 있는 분들 혹은 전반적인 톤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이제 785 콜리메이터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785 콜리메이터까지는 다이아프락션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785 콜리메이터까지는 굳이 사용은 필요하지 않다고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우선은 얼굴을 좀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좀 광노의 흔적들이 조금 보여요. 지금 이게 화면에 담길지 모르겠는데 약간 모공 늘어진 것과 동시에 이런 좀 주름들이 좀 관찰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색소들이 이제 보면은 약간 지루각화증, 우리 세브르 케라스토시스라고 하죠. 이제 지루성 각화증으로 의심되는 영역이나 아니면은 반대로 이쪽은 조금 흑자 같은 영역들이 좀 보이는데 뭐 남성이다 보니까 뭐 기미 같은 게 뭐 많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우선은 피부 개선을 위해서 오늘 시술하는 걸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리도록 하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1064 중콜리메이터를 사용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요. 이제 원장님들 따라서 뭐 뎁스 조절을 위해서 8mm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8mm로 할 경우에는 뭐 이제 우리가 이제 5.5줄
까지 이제 높여서 사용을 하고 10mm를 사용을 할 때에는 맥시멈 플루언스가 3.8줄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맥시멈 플루언스로 이제 사용을 하고요. 맥시멈 플루언스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막 크게 자극감은 없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레이저를 진행을 할 때에는 아마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다 아마 10Hz를 사용을 하실 거예요. 이제 10Hz에 이제 10mm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1초에 이제 10개 스팟을 찍는다고 하면은 한 10cm 정도 되죠. 이제 그 정도로 이제 균일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오버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저는 보통은 이제 가상에, 지금은 이제 그어놓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이제 보통 자 같은 걸 갖다 놓고서 연습을 많이 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보통 인화지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까만 인화지를 구해서 그 인화지에다가 최대한 균일하게 레이저를 쏠 수 있도록 이제 보통 연습을 했었습니다. 사실 일반 토닝보다 FR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금 충분한 열을 가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원패스를 진행을 하고 다음 패스를 진행을 하면서 그 전에 온도는 어땠는지, 열이 많이 오르지는 않는지 한 번씩 좀 체크를 하면서 좀 넘어가 주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다이아 프락셔널 785 팁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레벨 1을 먼저 사용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레벨 3도 사용을 좀 해주는 편입니다. 뭐 레벨 3를 이제 뭐 색소 치료를 위해서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색소가 정말 막 많지 않고 색소가 잘 안 생기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하고 3를 같이 병합을 해서 스킨 퀄리티를 좀 높여주는 방향을 좀 잡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 보통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제 0.4줄부터 이제 먼저 진행을 하게 되고요. 조금 반응을 보면서 이제 피부가 뭐 색소가 많이 올라오지 않는 분이거나 좀 자극감이 좀 덜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점차 좀 세기를 높여 나갑니다. 하지만 처음 진행할 때에도 0.8로 해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한다고 했을 때에는 0.4줄, 10Hz 0.4줄부터 시작하시는 것을 좀 추천해 드릴게요. 보통 PIH 조금 무서워하는 영역들이 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라든가 이런 쪽에도 다이아 프락션을 사용했을 때 0.8을 사용한다고 해도 그렇게 아주 강한 플루언스는 아니어서 약간의 잔주름 개선, 약간 스킨 퀄리티 개선을 좀 위한다고 하면은 요 우리 보통 얘기한 크로핏 있는 요 눈가 주름 선까지는 좀 사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눈 감고 계세요. 특히 이렇게 잔주름 많은 요 미간의 주름이라든가 이마 주름선, 그리고 코 쪽 주름 까지도 조금 꼼꼼히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뭐 지금 꼼꼼히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얼굴 전체를 한 바퀴를 했을 때 보통 2000샷 정도, 이제 여성분 같은 경우는 한 1500샷, 1500샷 정도 전후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레벨 1으로 진행하고 레벨 3를 한 번 더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레벨 3 할 때는 한번 0.8로 살짝 높여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끔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죽은 깨나 흑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레벨 2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레벨 2를 사용을 하지만 이제 이렇게 레벨 1하고 3만 사용을 해도 가끔 보면 이제 색소의 반응이 되게 잘 오는 분들이 계세요.
색소만을 위해서 전반적인 다이아프락셔널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 색소의 타겟 데스에 따라서 레벨 1부터 3까지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만약에 조금 더 강한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레벨 1을 먼저 사용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7, 8호 줌을 통해서 조금 강하게 마지막에 한 번 더 조사를 해주는 그런 방식을 좀 채택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진행하면은 다이아프락셔널까지 이제 활용하는 리주비네이션 코스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다이아프락셔널을 처음 사용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효과가 좋지만 생각 이상으로 그렇게 막 많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PIH가 너무 두렵다, 너무 신경이 쓰인다, 기계를 처음 사용할 때 너무 걱정이 된다 하면은 제가 지금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뭐 아이스팩 같은 거를 처음에 활용을 해서 프리쿨링을 조금 어느 정도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활용을 하면서 이제 진피층 더말 리주비네이션을 좀 타겟을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